오늘 할 거는 저거죠. 기본 원리. 이런 시리즈. 왜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8710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예. 8710이 비싸졌으니까 870이 비싸졌으니까 예. 870 중고 장비 대비해서도 얘를 중고 8610 시리즈 중고 장비에 쇠도 붙이고 이런 공급기 업체들 있는 거 붙여도 가격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아하. 네네. 그리고 8610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내구성 하나 좋잖아요. 맞아요. 내구성 좋고 8710에서 용지 관련된 예가 일단은 기존 제품은 없어. 아. 잘만 만들면 8710처럼 속색이는 증상들이 일단은 없어지니까 그게 훨씬 낫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8610을 잘 만들어서 새드 붙여서 잘 하면은 8610만으로도 충분하게 8710 대응할 수 있는. 왜 예전에 8710이 쌌을 때는 별로 의미가 안 되는데 요즘에 8610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저렴하잖아요. 네네. 이게 가격 맞아요. 경쟁력이 된다는 네네. 거지. 그리고 8710 없으니까 나는 어. 없으니까 흔하게 돌아다니는 8610을 잘만 만들어주면. 근데 8610은 요즘에 뭐 저도 해봤지만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냥 세척 깨끗하게 세척해놓고 구리스 발라주고 벨트가 조금 이제 마모되는 게 있으니까 이 벨트 부분을 교체하면서 벨트를 얼마큼 잘 만들어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손상 네네. 없이 마모 네. 없이. 그러면 벨트가 일단은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왜 끊어지느냐, 벨트가 왜 손상률이 빠르냐,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비에서는 어떻게 유지보수. 근데 뭐 8610 뿐만이 아니고 8710도 똑같아요. 모든 HP 장비, 웬만한 장비는 기본 동작에서 흔히 말하자면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에서 보면은 뭐 한 3년마다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타이어 바꾸고 나면 바꾸기 전에 뭐 만 킬로마다 타이어 위치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화를 시키면서 편마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 때문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장비도 똑같아요. 뭔가의 부품을 분해를 해서 내부의 어떤 부품들을 바꾸고 나면 프린터는 온라인이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보정을 하긴 해요. 네네. 근데 그 보정하는 허용 값도 일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허용 수치 내에서 만들어줘야만이 얘가 온라인을 자동으로 다 맞춤일 때 그 안에서 원활하게 얘가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걸 안 해주면 얘는 트러블이 계속 생겨. 왜? 부품 바꾸고 났더니 얼마 있다 또 고장 났나, 얼마 있다 또 그 증상이 왜 나가냐 이거죠.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상호 간에 다 세팅 값을 그러니까 맞춰줘라.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어요. 어떤 다른 회사도 모르겠는데 HP 같은 경우는 어떤 부품을 바꾸거나 뭘 해주면 어떤 조정이 필요하고 네네. 어떤 어느 부위를 분해 조립을 하면 어떤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뭐 여기저기 보면은 부품에 대한 바꾸는 것만 설명을 해주지 그 후속으로 이 부품을 바꿨을 때는 어떤 조치에 어떤 거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줘야 수명이 길어진다.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예. 네네. 왜냐면 우리가 그냥 봤어. 나 이 부분 바꿨는데 잘 되네. 이 정도면 수명 괜찮아. 예. 아니 그거 필요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잘 되는데 고장 그렇죠. 안 나는데. 네네. 우리 이 옛날에 보면 앱선 헤드들 교체하고 나면 헤드 정렬값 뭐 헤드 핀 번호 뭐 이런 것처럼 뭐 값을 다 넣어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 안 넣어주잖아요. 왜? 네. 안 넣어줘도 잘 되거든.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근데 HP도 똑같아요. 어떤 부품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원래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안에 그 지그 툴 자체로 해서 부위를 다 체크를 해서 이게 딱 만들어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네. 대신에 최소한의 얘가 자기 스스로가 복원을 딱 했을 때 그 복원할 수 있는 값만이라도 맞춰주자.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좋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뭐 헤드 상태가 일단 안 좋은 거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반대로 하면 이제 뭐 일단 분해 조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작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할게. 우리가 장비를 분해 조립을 한번 해가지고 뭐 벨트가 손상이 났든지 분해 조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장비가 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조립을 끝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내가 조립이 됐는지, 네. 응. 자기 스스로가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다 맞추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얘가 조립이 다 됐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당장 만들어 놓고 나서 테스트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쓰다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쓸 거란 말이죠. 그럼 맞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오래 가야 되거든요. 네네. 나는 요거 제대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정상으로 출력이 되는지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간헐적인 에러가 자꾸 생기면 답답해해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이걸 잘 만들었는지 보려면 우리가 가장 HP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 정렬, 주기적으로. 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헤드 정렬. 헤드 정렬이 일단 제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체들 보면은 제일 많이 빼먹는 게 뭐면 분해 조립을 한 다음에 빼먹는 게 뭐면 단면 조정, 헤드 정렬은 단면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양면들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면 조정도 필요해요. 아, 왜? 용지가 안에서 한 바퀴 저기 양면기를 통해서 한 바퀴 돌려서 이게 나오는데 저 안에서 잘 돌아가서 회전을 해서 용지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느냐 이런 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한 번씩 확인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분해 조립이 하거나 네, 이렇게 네, 되면.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립을 다 끝나고 해야 되지만 요건 이제 미리 앞에다 내가 일단 설명을 한번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도구에서 정렬을 하면 이제 정렬 페이지가 한 장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양면 조정도 해줘야 돼 원래는. 네. 예전 같으면 모르지만 요즘에는 양면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출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양면 조정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이 장비는 분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분해 조립이 됐다. 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검정을 많이 뽑거든요. 그 이유가 이 정렬 값을 볼 때 틀어짐이나 이런 거 볼 때 검정이 잘 눈에 잘 띄더라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검정을 좀 많이 뽑아요. 양면이 새 것인 거예요? 아니요, 단면. 그냥 검정 출력만 걸었어요. 근데 왜 안 나와? 에노마. 이게 드라이브가 꼬였나? 아까 드라이브가 안 된다고 하더니만. USB를 샀는데. 여기서 멈췄네요. 잘렸네요. 아니 지금 중단시켰어요.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노즐 간격이 지금 보면 이렇게 아, 보면은 줄 생기는 거? 이렇게 줄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요런 줄이 이렇게 지금 노즐, 그러니까 이게 캐리지 리턴이지 말하자면 캐리지가 들어가서 캐리지 리턴 한 다음에 다시 피드 CR은 네네네. CR 플러스 LF 네. 같은 거 들어간 거잖아요. 네, 캐리지 그러면 리턴. 캐리지 리턴을 하면 이 리턴한 부분에 대한 측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은 검정으로 놓고 보면은 양쪽 축이 어느 정도 잘 맞았어요. 네네. 근데 조립이 만약에 분해를 해서 조립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흔히 말하자면 용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예. 프린터가 정렬을 하는 거는 이 정렬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끝단을 읽어요. 같이 원래 이 끝단을 읽어요. 예예. 끝단을 한 번씩 읽으면서 안에서 정렬을, 그러니까 이 정렬을 하면은 단순하게 헤드만 하는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용지가 나오는 거, 헤드
함이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걸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용지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렬을 한다 그러면 출력도 되지만 저 스포츠 센서가 양쪽 끝단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읽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안에 피본 롤러가 있고요. 중심축이죠. 이 피본 롤러가 있고 뒤에 용지를 잡아주는 롤러들이 쭉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용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얘가 틀어졌어. 만약에 여기가 틀어졌으면 용지는 나오면서 삐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층이. 그러니까 이 용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 용지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 요게 중심축이 삐뚤어지면 뭐냐면 나오면서 이게 틀어진다는 이제 이렇게. 피본 롤러라는 게 페이퍼 피드 롤러. 예, 페이퍼 저 롤러. 예. 요 중심을 잡아주는 요게 메인이잖아요. 예, 예, 이 예. 롤러가. 네, 이 롤러가 네, 네. 메인이란 말이죠. 저 롤러가 중심축에서 딱 일정하게 나와야만이 용지를 그대로 끌고 앉는데 저기가 삐뚤어졌어. 네네.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벨트가 나가서 벨트의 장력을 조정을 잘못했어. 그러면 양쪽에서 갖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당겨 나가면 피드롤러는 이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허용이라는 이 용지 자체의 허용 오차들이 많이 하니까 뭐 0.2cm 뭐 0.1cm로 이게 삐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삐뚤어지는 거는 여기에 나와. 풀페이지를 뽑으면 아. 이 간격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삐뚤어지면 용지가 이렇게 가다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예예. 그러면 풀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겹쳐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겹쳐지기 때문에 노즐과 진하게. 노즐 단면이 진하게 나와. 여기는 오른쪽은 여기는 흰색. 흰색이 부분이. 중간에 미세하게 생겨. 왜? 이 피드롤러가 끼우러진 만큼 여기 영역이. 그렇죠. 상단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하. 깨끗하게 잘 나와. 왜? 처음에 시작점이기 때문에 안 삐뚤어지는데 네. 이게 나오면서 차츰차츰 끼우러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면서 그렇죠. 뒷부분에 용지의 하단 부분에서 이런 영역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벨트 장력을 이쪽을 넘어 당겨 버리면 무조건 중심축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벨트가 정상적으로 탄력이 딱 맞으면 얘가 중심축에 롤러가 중심축에 딱 있는데 여기를 벨트에 있는 장력을 당겨버리면 여기는 앞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튕겨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밀리죠. 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이런 층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보면 풀페이지로 뽑았는데 보면 이런 층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 뭐냐면 정렬 앵코더 필름 막 닦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헤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막. 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은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거든요. 네. 이해했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풀페이지를 검정을 뽑아서 이 양쪽 층이 어차피 이 풀페이지를 보면 층은 나와요. 네. 검정은. 네, 네. 칼라나 다른 노랑이나 파랑으로 치면 이게 거의 색깔 안 나와요. 거의 원색으로 가깝게 나오는데 검정은 이 층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 층이 맞아야 돼. 양쪽 층이 이 보이는 층들이요. 그래야 이미지를 갈 때 우리 흔히 그거 있잖아요. 일반 모주에서 줄이가 네. 그러면 고품질로 뽑으세요. 당연히 고품질은 줄이 안 가요. 맞아요. 50%씩 네. 밀려주기 때문에 한 네네. 번씩 위에가 더 네네. 겹치니까 당연히 안 돼. 안 네. 나와요. 근데 일반 용지도 웬만하면 층이 안 가게끔 돼 있어요. 잘 나와요. 네. 예. 진짜 헤드 노즐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줄이 가는데 일반 용지도 거의 수명으로 출력물로 봤을 때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층 자체가 막 심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층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 바디부터 뭔가가 어긋나 어긋나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물을 풀페이지를 뽑아보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처럼 삐뚤어져서 0.2mm가 이렇게 벌어졌다. 네. 조금 벌어져요. 네. 심하게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프린터는 잼이에요. 용지 예, 걸려요. 예, 예. 왜? 이게 틀어질 만큼 툭 틀어지면 그렇죠. 여기는 잘 나왔는데 끝에는 벽에 걸려버려요. 네, 그 때문에 잼이죠. 심하게 걸리면 다 용지 걸림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류가 나오는 이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미세 값들은 진짜 딱 흰 줄 하나 딱 보일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이 딱 겹쳐질 만한 하나 정도 겹쳐질 만한 얇은 선. 네네. 예.
요 정도만 차이라고요. 예. 예. 그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겹치고 이쪽은 흰줄이 보이는데 네. 이 반대 상황은 없어요? 여기는 흰줄 보이고 여기는 왜 겹치는 그러냐면은 거. 이게 벨트 기존에 있는 양쪽에 링이 저 피벗 중심축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벨트를 조이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저 상황 안 나오겠네요? 예. 이 반대 상황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이 벨트가 너무 느슨해. 근데 느슨하면은 벌써 따다다다닥 느슨한 소리. 알겠습니다. 예? 그거죠. 느슨한 네, 소리.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벨트를 너무 세게 조이구나. 이쪽 층이 어딘가가 중심축을 갖고 있는 요 링이 있죠. 네, 네. 여기가 많이 쓰다 보면 이제 깎여서 정상적으로 이 축 자체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는 자꾸 벨트를 당기게 되면 이 벨트를 잡고 있는 이 톱니 자체의 단면으로 자꾸 쓸린다는 거지. 네, 벨트가. 네, 네. 그래가면서 벨트가 한쪽이 편마모가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혹시나 했는데 아까처럼 이런 층이 생겼다. 네, 요게 요런 층이 네, 지금은 정상이잖아요. 네. 층이 생겼다 그러면 이 층을 일단은 프린터에 보정을 넣어서 다음에 보는 거예요. 내가 휴먼 에러냐 아, 아니면 얘 스스로가 설정값이 약간 변했는데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왜? 분해하기 전과 분해하기 후에 대한 값은 분해하기 전에 있는 값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네. 흔히 말하자면 뭐냐면 용지를 조금씩 용지를 땡겨 올르잖아요. 예, 예. 프린터가 생각할 때 오염이 되거나 이 옆에 있는 엔코드 디스크가 얘를 용지를 미는 거잖아요. 그 전에 미세하게 어떤 이물질들에 의해서 회전값에 오차가 나는 거야. 흔히 말하자면 여기가 만약에 오염이 돼 버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용지를 잘 단계별로 용지가 스킵이 돼. 네, 스킵이 네. 되는데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용지가 스킵이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스킵을 하다가 오염된 부분의 용지가 이렇게 벌어진다. 예,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정렬하기 전과 정렬하기 후에 차이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렬 페이지를 우리가 한 장을 뽑으면 용지 폭자 야채를 읽는다고 하잖아요. 예. 정렬을 했는데 저 피벗 중심축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용지가 살짝 끼우르는데 프린터가 이 값을 읽었어. 예. 그러면 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정값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프린터는 항시 이 틀어져 있는 값의 기준으로 해서 출력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해 조립을 해가면서 원상복귀를 해놨어. 네. 그러면 얘는 틀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읽어. 용지는 원상복귀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반대 방향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를 해주는데 예. 1차적으로는 일단은 정렬이고요. 예. 정렬이 된 다음에 2차는 요걸 뽑아봐요. 네. 그래서 이게 정상이면 정상 유무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양면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용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말하자면 예, 양면이니까 네. 여기서부터 다음 장 뽑아서 다음 장까지 정상인 거를 얼라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라인이 정상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라인은 간단해요. 빽빽빽빽. 우리 그 버튼 탭 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스페셜 레포트 리포트. 메뉴, 예. 프린터 매치 버튼 탭. 예. 그 다음에 코드가 80이에요. 아, 80번. 예전에 피드 그 피드는 필름돌로는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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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0번은 양면기 조정. 아하. 그 다음에 70번은 바. 출력 인쇄 바. 그래서 80번을 누르면 얘가 양면 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지 앞뒤를 다 조정을 해서 조정된 값이 정상 여부를 다 입력을 다시 해놔요. 그러면 프린터는 오, 정렬. 이 급지가 좀 안 되긴 하네요. 들어가네, 이제 들어가네. 그러면 얘는 피드 값을 읽어요. 기준이 정렬하기 위해서 좌우 값을 아니라 피드 값, 이 용지를 회전하는 값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값이 나와. 이런 회전 값.
이것도 지금 색상이 조금 안 좋네요. 다시 들어가서 이게 이제 회전값이에요. 이게. 이런 값이 이 디스크에 한 번씩 회전을 시켜서 용지 이 폭라인 멈췄을 때 폭라인들 이 단계별로 그 다음에 양쪽 측면에 폭라인들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또 나오네요? 보고서가? 두 장 해야 되죠. 양면이니까. 얘는 실행값, 그 다음에 얘는 결과값. 얘는 실행해서 찾은 값, 이 찾은 거에 대한 보정값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단면으로. 그래서 이것까지 끝내야만이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온라인이 다 끝났다는 거. 그러면 양면까지 종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예. 검정을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드라이브 뭔가가 문제가 있나 본데 여기서 멈추는 거 보니까. 아까랑 놓고 보면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얘는 이 값이 어느 정도 선명하죠. 네네네. 나오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잘 맞았어요. 걸어지는 거 없이. 예. 전 그 양면 정렬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해 조립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분해 조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방금처럼 그 탭 80 먹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비의 내구성이 길어지면 네. 흔히 말하자면 아까처럼 이 원판형 디스크가 오염이 되거나 해서 네. 값이 안 맞거나 뭔가가 자꾸 삐뚤어지면 정렬을 하는 거는 해주면 좋아요. 아, 그러면 근데 단면으로 일단은 기준을 잡아서 얘가 용지를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그냥 정렬만 먹여도 되는 거고요. 예, 예. 내가 뭔가를 인쇄를 했는데 얘가 뭔가 자꾸 삐뚤어진 것 같다. 왜? 아까처럼 이쪽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줄이 나오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힘줄이 똑같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노즐의 디스크와 그렇죠, 뭔가에 그렇죠. 문제가 예, 있는 예. 거고 단지 이쪽 부분들 이 모서리 이 한쪽 끝 부분들이 뭔가 색깔이 틀리다라는 네. 전제 조건들이 만약에 발생하는 것들은 양면 정렬을 한 번을 해줘서 차도를 보는 거죠.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느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뜯어야 되는 거고 했더니 나아졌네? 그러면 프린터 스스로가 이 내부 동작을 해가면서 뭔가 잘못된 값을 자꾸 얘가 업데이트 시킨 거예요. 그냥 그거를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죠. 그냥. 그러면은 일단 어떤 이상 현상이 생겼다면 뜯어서 그 벨트 쪽 장력 조정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흔히 말하자면 이 텐션 분리 자체에 네네. 이 값을 잡기가 참 애매해요. 원래는 보면 저기에 텐션 풀리 잡는 원래 지그가 껴서 이렇게 맞춰주는 이 텐션 강도를 딱 맞춰주는 지그가 있으면 원래는 해피한데 그거는 뭐 제조사가 주는 게 아니라서 감으로 해야 돼요. 8610은 텐션 풀리가 벨트 눌러주죠. 위에서 다 눌러줘요. 그죠. 예. 9010 요즘 장비들은 그게 없고. 그거를 없는 것 자체가 얘는 영향을 안 미쳐. 아하. 9010은 단순하게 정렬이 단순하게 헤드만 갖고 정렬을 잡아요. 이해됐습니다. 저가 제품은. 그러니까 장비에 온라인 기능이 들어있느냐. 흔히 말하자면 AI처럼 쓰는 대로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이 노후화된 것도 최신 상태로 최적화를 시켜놨느냐. 아니면 그것도 그럴 것 필요 없다. 왜? 저가 제품에서 기본 장비 수명을 3만 장으로 보냐 10만 장으로 보냐 그 차이거든요. 3만 장에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굳이 거기에다가 온라인이나 이런 모든 정교한 부품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장비 됐습니다. 수명이 길어야만이 뭔가 얘가 노후화되는 과정을 최적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오케이입니다. 진짜. 아,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장비 분해 조립은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그때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 같이 좀 왜냐하면 지적해 이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HP 장비에서 이제 양면기가 돌출형, 바깥으로 나오는 돌출형. 8600, 8610 얘네들. 그 이전에 나와 있던 모든 HP의 양면기가 들어있는 장비들. 네네. 8710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양면기. 아니요. 급지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네. 급지를 내면서 용지의 회전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 흔히 말하자면 8710은 페이퍼 모터가 정방향으로만 돌아요. 한 방향으로만. 네네. 그래서 용지를 한 방향으로만 끌어요. 네. 근데 이전에 양면기가 돌출형으로 나오는 이 이전 모델들은 용지가 저 OPS 센서 있죠. 뒤에 용지 센서 감지해주는. 네. 그 센서 읽기 전까지는 다 역회전이에요. 반대로 돌아. 아. 반대로 돌다가 센서의 용지가 딱 걸리는 순간 다시 정방향으로? 예. 그래서 8710과 다르게 얘는 용지에 관련된 포고류가 일단 없어요. 왜? 그 체크를 해야만이 순수하게 헤드 앞에 용지를 밀어줘. 그 전까지는 용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센서가 만약에 용지를 제대로 못 읽잖아요. 네. 그럼 용지가 딱 급지돼가지고 서 있어 안에서. 왜? 나오질 못해요. 왜? 역방향으로 돌거든요. 내부의 구조가. 밑에서는 뒤에서는 클러치 쪽을 통해서 픽업은 용지를 올려주는데 전체 구동은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용지를 안 긁고 와. 밀어내. 그렇죠. 예, 용지를 맞아요. 네, 뒤로 그렇게 쫙 되겠죠. 밀어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지를 당겨 올라면 그 앞에서 물고 올라오는 그 센서가 감지를 해야만이 물어줘. 그래서 간격 자체가 용지의 끝단이 앞에 스포츠 센서 이외에는 딱 맞아. 8710 그 기능이 없어요. 8710. 그러다 보니까 8710은 픽업이 용지를 끌고 오면 헤드는 용지가 짧게 왔느냐 더 왔느냐 이런 거를 체크를 안 해요. 8610 중고값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만 들으면은 더 저 바로 한 대 사야겠어요.